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거고요. 1년 이내. 유동부채도 1년 이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운전자금 성격인데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유동 비율이라는 걸 산출해요. 이 유동 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유동자산이 와요. 그리고 분모에는 유동부채가 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 current asset, current li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유동 비율이 뭐보다 커야지 회사가 단기적인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하겠어요. 1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지만 회사가 단기간 내에 부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유동자산은 다시 우리가 알기로는 당좌자산하고 다시 재고자산으로 나뉘는데 이 재고자산을 생각해보면 아직 물건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재고 효과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게 당좌 비율이에요. 이 당좌 비율은 분자에 재고를 빼고 당좌 자산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똑같이 유동 부채를 넣는 거죠. 이거 역시 1보다 크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보다 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엔 재고가 많고 당장 현금화되는 매출 채권은 대부분 유동부채로 갚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부채 안에는 실제로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성격이 조금씩은 있어요. 특히 선수금 같은 경우는 부채로 잡히기지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재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은 회계적인 비율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 어찌됐든 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구하고 이 두 개가 퍼센트로 나오는 개념인 반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산출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운전자본 이런 말을 해요. 혹은 운전자본이다, 워킹 캐피탈이다 라고도 해요. 이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직접 차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액을 구하죠.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먼저 물건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우리의 재고자산이 얼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엔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죠. 매입금이 얼마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운전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동비율 어렵지 않다 이거죠. 같은 숫자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 유동비율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인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현재 1보다 크다면 1분의 2죠. 이걸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요 거래가 있기 전에는 그 비율이 2였지만 이제 1.5로 떨어지죠.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요. 1이면 쉽지요. 그대로고요. 변화가 없고요.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었을 테라. 그런데 양쪽에 또 1씩 더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5에서 이번엔 0.67로 증가하게 되겠죠. 즉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비율에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겠죠. 당좌 비율은 아까 그 재고의 효과가 없으니까 무조건 분모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든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고 효과를 제고하자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운전자본은 유동자산도 똑같이 늘어나고 유동부채도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지금 단기 지급 능력도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장부에 어떻게 숫자가 바뀌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비율